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후보 기호 1번 이장섭입니다. 저는 어제 당으로부터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공천장을 정말 어렵게 받았는데 저희들 경선이 우리 시민들 아시다시피 정말 치열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공천장을 받아서 그 공천장의 무게가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저한테 거는 또 기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면서 공천장을 어제 받았고 이제 오늘 시민 여러분들 앞에 청주시장 더불어민주당의 청주시장 후보로서 이렇게 섰습니다.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하신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을까요? 결정적 계기는 선거가 있기 때문이고요. 예, 제가 청주시를 생각하면 국회의원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굉장히 이 도시가 뭔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 가능성을 어떤 쭉 앞으로 나갈 것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라는 생각을 국회의원 때도 했고 그 이전에 충청부터 정무부지사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정부가 어떤 국책 사업을 기획을 하면 그 국책 사업의 상당 부분들이 청주에 해당되는 어쩌면 청주가 적격인 이런 그 사업들을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코로나 시절에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기획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 청주가 바이오 산업의 메카인데 이렇게 저걸 우리가 갖고 와야지 이런 생각도 해봤고 어떤 그 일본이 그 소부장이라 그러죠. 이제 소재 부품 장비의 그 수출 규제를 한 적이 있어서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때도 이제 그래서 정부가 소부장 관련한 어떤 정책 지원이라든지 우선 특구 지정 이런 정책들을 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거 청주 건데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더 멀리 가면 SK 하이닉스죠.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LG 반도체였고 이 조그마한 반도체 회사가 있었는데 이 SK 하이닉스가 이 LG 반도체를 인수하고 이천 공장을 굉장히 이제 크게 키우던 시절이었는데 다시 또 이제 이천의 공장을 더 증설해야 되는 시점에서 저거 우리 건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보좌관 시절이었는데 저거 청주에 갖다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그 청주로 유치할 수 있는 작전을 좀 기획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그렇고 청주는 저에게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공직 생활을 뭐 거의 20년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늘 이 아주 적합한 모든 일을 하기에 적합한 도시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가 열렸고 그래서 이 가능성 많은 도시를 내가 한번 나서서 이 가능성을 폭발시켜 보면 그래서 대전환, 대도약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청주 시민들이 이건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대표 공약 하나만 꼽는다면요? 대표 공약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제 공약의 흐름은 일단은 우리 경제 규모, 재정 역량을 키우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도시 인프라를 갖춰보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공약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대기업 사업장 5개 유치 이런 공약을 냈는데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많은 그 경영이익을 냈고 그것들로 인한 우리 지방세 세수도 작년분 올해 도착한 분만 이제 3,7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사업장이 한 5개 정도 있으면 매년 청주시는 그 엄청난 재정 역량이 이게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 아쉬워하는 우리 도시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이를테면 어디 청주는 놀러 갈 곳이 없어요. 손님들 어디서 오면 모시고 갈 곳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90만 도시 정도 되는데 이 도시를 뭐 100만, 150만 이렇게 해서 장차 지금은 이제 100만이 대도시라고 취급을 받지만 한 150만 정도 되면 광역자치단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기반도 이 산업 역량에부터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대기업 사업장 5개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산업 인프라를 계속 마련을 하고 그런 것들로 경제 규모를 키우고 그래서 시민이 좀 더 잘 살고 청주시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선순환되는 그런 어떤 흐름의 정책들이 필요하겠다. 시의 어떤 정책 지향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공약을 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공약의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네. 제21대 청주서원 국회의원을 지내셨는데요. 국회의원과 청주시장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역구가 4배로 커집니다. 예, 그래서 활동 범위가 넓어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는 선출직들만의 어떤 그 또 장점이 있는데요. 거리에서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제가 인사를 하는 내 앞에 지나가고 있는 저 차에 타고 계신 분이 내 유권자일까 이런 생각을 국회의원 때는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 선거구는 4개 선거구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서원구 국회의원이었는데 서원구에서 인사를 하더라도 상당구 차도 지나가고 청원구 차도 지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 뭐 저분이 내 유권자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모든 차가 다 유권자지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마음껏 손 흔들고 예, 밝게 웃고 인사합니다. 네. 그 중앙정치 경험이 국회에서의 경험, 네, 청주시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그 국가 정책이라는 것들이 늘 어떤 그 특정 지역에 대입하면 잘 되겠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국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일테면 소부장 특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충북 청주가 좀 적격일 것 같아. 이런 그 지역 모델을 좀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푼단 말입니다. 철강 산업에 대한 어떤 정부의 특정 정책을 마련하게 되면 어디 포항이나 이런 지역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청주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중앙정부의 국책 사업들을 어떻게 기획하는 것인가 그럴 때 청주의 장점을 어떤 그 중앙정부 차원의 아젠다가 있을 때 이거 청주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들이 답답해하는 그 정책의 어떤 실행 논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위반하던 입장을 알기 때문에 청주시장으로서 굉장히 그 뭐랄까 좋은 어떤 기회 요인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가장 큰 장점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예,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 소속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예, 단순하겠지만 제가 여당 소속,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집권 그러니까 어떤 이재명 정부 산하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방정부도 이재명 정부와 같은 여당에 속해 있다면은 뭐 잘 통하고 같은 값이면 아는 사람한테 주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어떤 그 제가 국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내지는 중앙정부와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 부분도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풍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시장이다라고 만약에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나는 다양한 경력과 그로 인한 어떤 능력을 갖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 경선 과정이 있었는데요. 경선 후보자들이 사실 6명이나 됐었고,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예, 이제
경선이라는 게 가장 이 특징으로 보면은 같은 편끼리 이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싸운다는 표현을 써도 괜찮은데 같은 편끼리 싸워야 된다라는 것들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대결 구도라는 게 그 여야 간 대결에서는 뚜렷하지 않겠습니까? 뭐 무능한 정당 상대가 무능한 정당이라든지 내란을 일으킨 이 정당이라든지 이런 대결 구도에서 명확하게 공격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거는 동지들이지 않습니까? 당내에서의 경선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공격할 수 있는 이 지점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내가 이런 그 장점을 가지고 우리 당의 대표가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효과적으로 가기가 이게 비교를 할 수 있으면 되게 좀 수월한데 비교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좀 어렵죠. 당내 경선은. 함께 그럼 경쟁했던 후보들에게 한 말씀 짧게 해주신다면. 우리 같이 경쟁했던 동지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어떤 상처 준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빕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혹시 잘 모르는 의회의 모습이 있다면? 글쎄요, 제가 착하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꼭 착하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옆에서 본 누군가는 저렇게 묻자듯 자를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도 또 하거든요. 의외시죠? 네.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끝으로 청주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선거가 어쩌면 이제 저희 경선 과정서부터 보면 막 5개월, 6개월 이렇게 진행된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정당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망가졌고 국제적으로도 왜 대한민국이 저래 이런 상태였었거든요. 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마지막 절차다라고 보여져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방 주도 성장이라 그러는데 우리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지방이 주도해서 성장을 해나가는 것들이 국가 발전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이 주도하는 즉 청주가 청주의 발전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유능한 지방정부의 수장 리더를 뽑는 선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잘 담아서 누군가를 선택하셔야 된다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답은 이장섭입니다.